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필러입니다. 감독님, 네. 필러 하면은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약간은 부정적.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필러 하면은 부정적인 어떤 이슈,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환자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 선생님 저 필러 너무 싫어요. 필러 권해주지 마세요. 필러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실제 우리나라 환자의 제가 진료를 보는 환자의 90% 이상이 필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필러의 부작용. 사실 필러라는 건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시술이었어요. 근데 점점 필러 원가가 점점 싸지면서 정말 싸게 광고하는 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한 시술이 넘쳐나고, 그에 따라서 시술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부작용 케이스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 필러 시장의 오늘의 형태고, 그리고 몇몇 의사분들도 필러의 부작용 사례들을 너무 많이 노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좋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고 부작용을 갖는 경우가 점점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필러 시술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붙어요. 첫 번째, 환자가 필러를 잘 맞으려면 첫 번째, 우선은 정말 정확하게 내가 이 부위에 필러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명확해야 돼요. 그 필요성이 명확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코를 높인다거나 앞볼에 볼륨을 준다던가, 이마에 볼륨을 준다던가, 턱끝에 볼륨을 준다던가, 옆볼 꺼지면 볼륨을 준다던가, 이렇게 뭔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하면 안 돼요. 항상 안전하게 시술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시술 받아야 돼요. 절대 과하게 시술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너무 결론부터 다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좋은 필러로 시술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필러를, 다양한 종류의 필러를 직접 시술도 해보고 경험해보고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비싼 필러가 좋습니다. 비싼 필러라는 게 뭐냐? 원가가 비싼 필러, 그리고 이제 시술 가격이 비싼 필러가 실제로 좀 더 좋아요. 그 물성과 그리고 부작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왕 맞을 거 좋은 필러로 맞아라. 물론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얼굴에 하는 거, 우리 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필러로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의 내용을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를 절개를 하고 거기다 실리콘을 넣고 뭐 외부 물질을 넣고 하면서 볼륨 구조를 맞췄는데, 그런 수술적인 요법 말고 간단하게 주사를 통해서, 그리고 안전한 성분인 히알루론산 성분을 겔 형태로 만들어서 피부 속으로 주입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예뻐질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뿌띠 시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성형은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하고 안전한 시술 중에 하나가 필러 시술입니다. 필러는 꺼진 부위, 특히 이제 살이 없는 부위를 부풀어 올리게 하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그런 시술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마 꺼지는 데를 올린다거나, 낮은 코를 올리거나, 그리고 앞볼, 그리고 다크서클, 광대 꺼짐, 그리고 턱끝, 팔자, 이런 부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러입니다. 필러의 주요 성분은 히알루론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히알루론산은 실제로 우리 몸 여러 군데에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 그리고 관절, 그리고 연골, 눈물, 뭐 이런 데 다양하게 이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당류 중에 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화장품을 바를 때 화장품 안에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관절 주사를 맞을 때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하는 관절 주사에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고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실제로 필러가 주입됐을 때 이물 반응이나 그런 외부 반응이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필러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감염과 염증 반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히알라제라는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통해서 필러를 녹이거나, 그리고 이제 소염제나 항생제를 통해서 염증을 컨트롤함으로써 우리가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울퉁불퉁해지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히알라제를 통해서 필러를 녹여버리거나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좀 없앨 수도 있고, 간혹 오래된 필러에 있어서 결절이 형성되거나 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즉 튜브 캡슐 안에 이제 필러가 형성돼서 긁어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고 양이 과하거나 혹은 필러 자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좀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녹여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혈관 부작용을 들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미간 사이, 그리고 눈 주변, 그리고 코끝, 그리고 여기 팔자가 만나는 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혈관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통해서 혈관이 눌리거나 혹은 필러가 직접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부가 괴사돼서 검게 변하거나 스포가 생기거나 이제 딱지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눈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명에 이르는 상황까지, 조금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항상 좀 조심해서 하고 늘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시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숙련된 전문의의 기술과 그리고 우리 안면부의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인지하고 있는 의사에게 받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필러에 대한 너무 이제 무분별한 광고, 그리고 형형색색의 이제 유인성 그런 이제 뭐 가격들이 많아요. 뭐 무슨 1cc에 얼마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많은데, 정말 그거는 제 몸에 할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조건 가격만 보고 움직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필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양심적인 의사를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데 권하는 병원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은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급적이면 전문의를 추천드립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든 피부과 전문의든.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를 좀 충분히 알고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렴한 필러보다는 비싼 필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적은 양을 넣더라도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결과치도 좀 달라요. 확실히 주입감도 다르고 모양 올라가는 거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싼 필러가 좋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필러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잘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쁘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러의 어떤 성분, 그리고 효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단 여러분의 몫이겠죠?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